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48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신체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지금 목욕하라고 하고 있죠?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2. 콧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3.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3. 지금 아침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할 수 있어요.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에 위배된 내용이지요? 4. 화장실 가면 서로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변기를 쓰면 좋겠어요.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2.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에 적합한 내용이지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6번의 정답은 5번.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37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낮은 아니고요. 체온 정도의 온도. 체온 정도.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2. 대상자를 앉히거나 침상 머리를 올린다. 맞습니다. 3.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빠르게 아닙니다.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4.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아니죠?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될 때는 비위관을 잠근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5.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아니죠?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돕는다. 37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앉히거나 침상 머리를 올린다.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마비된 쪽.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죠? 마비된 쪽은 왼쪽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위로 하여가 아니고 밑으로 하여, 밑으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마비된 쪽의 뺨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쉽죠? 따라서 마비된 쪽은 왼쪽이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왼쪽을 살펴본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건강한 쪽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38번의 정답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39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이 크면 쪼개서 제공한다. 쪼개면 안 되죠?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자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2.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넣어준다. 아닙니다.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한다. 3.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우유 아니죠? 물과 함께 먹게 한다.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4.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안 됩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5.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39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안 됩니다.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후 하방 아니죠? 후 상방.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3. 약이 귀 안이 측면을 따라 흘러가도록 점적한다. 맞습니다. 4.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아래로 아니죠? 위쪽으로 하여 위쪽으로.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 입구를 위쪽으로 하여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5.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하루 동안 아닙니다.
15에서 20분 동안.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넣었다 제거한다. 40번의 정답은 3번. 약이 귀 안이 측면을 따라 흘러가도록 점적한다. 41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반대로 됐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맞습니다.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외부 공기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상부 아닙니다. 아래 결막낭 위에.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안됩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5.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둔다. 아니죠? 투여 후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41번의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42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을 은은하게 한다. 은은하게 아니죠? 밝게 한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앞에 아니고요. 변기 옆에.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아닙니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나가 있을지를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린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문 앞에 매트를 깔면 안 되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2번의 정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수건 아니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아니죠? 바닥에 닿게 한다.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아닙니다. 이동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아니죠?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한다. 대상자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이나 세균이 신체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한다. 5.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이동변기는 의자처럼 사용하고 사용한 변기통은 소독하거나 뜨거운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킨 다음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3번의 정답은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잠가둔다 아닙니다.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2.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아닙니다.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 양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맞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높게 둔다 아니죠?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5.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아니죠?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44번의 정답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둔 물을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알코올 소독 아닙니다.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아니죠? 기저귀가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3.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더운 물주머니 아닙니다. 더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준다.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맞습니다.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5.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45번의 정답은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46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맞습니다.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아닙니다.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3.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어깨에서 다리까지 아니죠? 어깨 아래에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4.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넣는다. 아닙니다.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에 넣는다. 5.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이불을 말아서 아니죠? 패드가 없으면 신문지 여러 장을 안에 넣고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 46번의 정답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47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아니죠?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치약 아니죠? 물을 묻혀 닦는다.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똑바로 눕힌 자세 아닙니다.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준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아니죠?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맞습니다.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7번의 정답은 5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8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란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세정제를 말한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따뜻한 물 아니죠? 물이 없어도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나온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린스 필요 없죠?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젖은 수건 아닙니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8번의 정답은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49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모직 아닙니다. 면제품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2.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일자 아니죠?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며 윤기가 없고 피부 각질이 생기기 쉽다.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을 고려한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해야 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차가운 물 아니죠?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근 후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5.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아닙니다.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9번의 정답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5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한 손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잡게 한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따라서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무리 온도를 확인한다. 발끝 아니죠? 손등.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무리 온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 벽에 대고 앉게 한다. 맞습니다. 부력으로 불안정해지므로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있도록 한다.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발끝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다. 다리, 팔, 몸통이 순서로 물을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회음부가 마지막이죠. 4번 순서를 보시면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는다 해야 맞습니다. 5번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선체로 입히면 넘어질 수 있겠죠? 의자에 앉혀서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전신에 바르고 옷 입는 것을 돕는다. 50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1번. 다음 중 침상 목욕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한다. 아니죠?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맞습니다.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3. 팔 쪽에서 손목 쪽, 허벅지 쪽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죠?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몸이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됐습니다. 말초 부위에서 몸이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5. 등과 둔부는 엎드리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아닙니다.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51번의 정답은 2번.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52번.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1번 그림은 반앉은 자세인 반좌위 자세입니다. 반좌위.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입니다.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2번 그림은 바로 누운 자세인 앙와위 자세입니다. 앙와위. 천장을 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이죠.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입니다. 잠을 잘 때. 3번 그림은 옆으로 누운 자세인 측위입니다. 측위.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죠. 관장할 때. 4번 그림은 엎드린 자세인 복위입니다. 복위.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입니다. 5번 그림은 2번 그림인 앙와의 자세에 다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숨차거나 1번 반좌위 자세입니다. (53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이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지팡이 끝을 놓는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발은 건강한 쪽발입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발은 왼발이죠. 왼발이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가 지점이죠. 53번의 정답은 1번 가.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둔다. 평행이 되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면 됩니다. 1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불편한 쪽인 왼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죠? 틀렸습니다. 2번 그림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이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맞는 그림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그림은 휠체어를 침대와 직각이 되도록 놓았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그림 대상자의 불편한 쪽인 왼쪽이 침대와
30에서 45도,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틀렸죠? 5번 그림. 대상자의 불편한 쪽인 왼쪽이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기 때문에 역시 틀렸습니다. 54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이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다.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기차에서 내릴 때는 지, 마, 건 순서로 내린다. 지, 지팡이, 지팡이는 항상 앞에 오고요. 마, 마비 쪽 다리, 마비 쪽 다리. 건, 건강한 쪽, 건강한 쪽 다리. 마비 쪽 다리는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는 반대쪽인 오른쪽 다리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1번 그림 보시면 등받이가 높다. 맞습니다. 팔걸이가 있다. 맞습니다.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 물이 흐를 수 있다. 맞죠? 목욕 의자의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모두 맞아서 정답. 2번 그림은 등받이가 높다. 맞습니다. 팔걸이가 있다. 없지요?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 물이 흐를 수 있다. 맞습니다. 목욕 의자의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맞죠? 팔걸이가 없어서 탈락. 3번 그림 등받이가 높다. 맞습니다. 팔걸이가 있다.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그림 등받이가 높다. 등받이가 낮죠?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등받이가 높다. 등받이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56번의 정답은 1번. 등받이가 높다. 팔걸이가 있다.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 물이 흐를 수 있다. 목욕 의자의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모두 맞아서 1번이 정답.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적인 바 형태의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아니죠? 일반적인 바 형태의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다. 2.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사용한다.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3.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맞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죠. 4. 장갑을 끼고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처리했으면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5. 사용한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 말린 후 다시 사용한다. 아니죠?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여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57번의 정답은 3번.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이 물기를 제거한다. (58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두 번째,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세 번째,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네 번째,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58번의 정답은 3번, 나, 가, 다, 라. (59번)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아닙니다. 자세를 낮추어 이동하게 한다.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춘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엘리베이터 아니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손으로 아닙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게 한다.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앞에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아니죠?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시킨다. 맞습니다. 59번의 정답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시킨다. 60번. 다음 중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합당질 섭취를 피하고 단순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반대로 됐죠? 단순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2.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되도록 피한다. 반대로 됐습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피하고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한다. 3.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자주 하고 구이나 찌는 조리법을 피한다. 아니죠?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자주 하지 않고 구이나 찌는 조리법을 이용한다. 4. 흰 밥보다는 잡곡밥, 생과일보다는 과일 주스가 좋다. 아닙니다. 과일 주스보다 생과일이 좋다. 5. 고기류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한다. 맞습니다. 60번의 정답은 5번. 고기류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한다. 61번.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아니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는다.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는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많이 아니죠? 음식물이 덜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아니죠?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맞습니다. 밀폐 용기에서 냄새가 날 경우 사용한 녹차 티백을 2~3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는 물론 끈적거림까지 없어진다. 61번의 정답은 5번.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62번.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인기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하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이 가리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맞습니다. 인공호흡기나 흡인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교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하여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연결코드를 여러 개 준비한다. 아니죠? 연결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3. 콘센트 보호용 커버를 열어둔다. 열어둔다 아닙니다. 씌워둔다. 전기가 꼭 필요한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다. 4. 의료기기용 2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2핀 아닙니다. 접지용 3핀 플러그.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 누전 차단기 스위치를 고정시켜 둔다. 고정시키면 안 된다. 누전 차단기란 전기가 전선 밖으로 새어 흐를 때 자동으로 스위치를 열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끊어주기 때문에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시키면 안 된다. 정전이 된 때는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2번의 정답은 1번.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63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국소 난방을 한다. 국소 난방 아니죠? 전체 난방.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다. 2.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는다. 아닙니다.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말고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용하여 온도, 채광, 소음 등을 조절한다. 3. 습도를 20에서 30%로 유지한다. 아니죠? 40에서 60%.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다. 4. 자연 채광 차단용 커튼을 친다. 자연 채광 아니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커튼을 친다. 직사광선. 자연 채광은 밝고 습도가 낮으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5.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맞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에서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63번의 정답은 5번.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줄인다 아니죠? 늘린다. 배회 등이 심하여 활동이 많은 경우 섭취량을 늘려 열량 섭취와 배설이 균형을 맞춘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의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한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아니죠?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아닙니다. 손잡이가 크고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맞습니다. 64번의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65번.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아니죠?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아닙니다.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맞습니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65번의 정답은 4번.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66번.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준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어둡게 아닙니다.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실외 아니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현관문을 잠근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5.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맞습니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준다. 66번의 정답은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아니죠? 입을 벌리려고 하면 더 뱉지 않으려고 하다가 삼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좋은 방법이죠?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아닙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죠.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설득한다 아닙니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니죠?
설득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은 침해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다. 67번의 정답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68번. 망상이 있는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망상이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한다. 침해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침해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이 주로 의심이 대상이 됩니다.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침해 대상자가 보고 들어온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왜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적절한 답변이지요?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68번의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69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열고 아니죠? 뚜껑을 덮고 삶는다.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한다. 2.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세탁 후 수선한다. 아닙니다. 수선 후 세탁한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아니죠? 탈수 시간은 의료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이 원인이 되므로 소재나 의료에 따라 탈수 시간을 선택한다. 4.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반대로 됐죠? 혈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말린다. 맞습니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말고 탈수하여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 69번의 정답은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말린다. 70번. 침해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아니죠?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를 가서 함께 찾아본다. 맞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70번의 정답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를 가서 함께 찾아본다. 71번.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 활동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두 번째, 악기 연주하기. 세 번째, 선 따라 그리고 찢기. 네 번째, 똑같이 그리기. 다섯 번째, 따라 그리기. 여섯 번째, 이름 맞히기. 일곱 번째, 똑같은 모양 만들기. 만들기. 여덟 번째, 숫자 찾아 체크하기. 마지막 9번째, 인사말 연결하기. 9가지가 있습니다. 1번, 물건값 계산하기.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2번, 탬버린 연주하기.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 활동 중 2번이죠. 악기 연주하기입니다. 쭉쭉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특정 글자 고르기.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 5번, 빈칸에 낱말 채우기. 1, 3, 4, 5번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71번의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 (72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며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혀야죠.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밝힌 후 치매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비웃으면 상처를 입으므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72번의 정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이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과 나의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람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이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아니죠? 대상자가 산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나 전달법 아닙니다.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나 전달법 아니죠? 4. 누워만 계시니. 대상자의 행동이죠? 근력이 떨어질까봐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걱정돼요. 나의 느낌이고요. 생략된 나의 바람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라는 나의 바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 전달법 맞습니다.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말하고 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73번의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생략된 나의 바람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1. 운동활동. 운동활동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 가벼운 산책이 있습니다. 2. 사교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3. 종교 참여 활동에는 교회, 사찰, 성당 가기가 있습니다. 성당 가기. 4. 자기계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이 있습니다. 5. 가족 중심 활동에는 가족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가 있습니다. 외식 나들이.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에는 요양보호사는 서예교실을 말하고 있죠? 서예교실 어디에 있나요? 서예교실 자기계발 활동이 있습니다. 74번의 정답은 4번. 자기계발 활동. 75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주의력 결핍장애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1.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맞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제공한다 아니죠? 줄인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다양한 아닙니다. 단순한 활동을 제시한다.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4.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빠른 속도 아니죠?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5.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한 번에 여러 내용 아니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75번의 정답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76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질식 시 주요 증상입니다.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아니죠?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2.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심폐소생술이 가슴 압박 단계입니다. 질식 아니죠?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게 한다.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4.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심폐소생술이 기도유지 단계입니다. 질식 아니죠? 5.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맞습니다.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지요. 76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77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1번 그림 보시면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있습니다. 회복 자세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그림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림 엎드린 자세죠. 회복 자세 아니고요. 4번 그림 엎드린 자세에서 배에 베개를 받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번 그림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에 베개를 받치고 있습니다. 회복 자세 아닙니다. 77번의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78번)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위치는 4번 그림 보시면 갈비뼈, 늑골이라고도 합니다. 늑골 좌우로 12쌍이 있습니다. 4번 그림은 복장뼈 자루의 중앙입니다. 복장뼈 자루의 중앙. 4번 그림은 갈비뼈 늑골이라고도 합니다. 늑골 좌우로 12쌍이 있습니다. 4번 그림은 복장뼈 몸통이지요. 복장뼈 몸통 흉골이라고도 합니다. 흉골. 4번 그림은 칼돌기입니다. 칼돌기.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위치는 복장뼈 몸통이 라 지점이 가슴 압박 위치입니다. 여러분 표준교재에는 가슴뼈, 흉골이 아래쪽 절반 부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라번 4. 라. (79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라, 반응 확인,
가능, 확인. 두 번째, 나, 도움, 요청. 세 번째, 가슴 압박, 가슴 압박. 네 번째, 인공호흡, 인공호흡. 다섯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따라서 79번의 정답은 1번 라나가다마.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80회 아닙니다.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아니죠?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흉골이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2cm 아니고요. 약하게 아닙니다.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아닙니다. 50대 50.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한다. 80번의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아하요양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모두 합격하시길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